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디지털 서명에 관한 최근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서명이라고 이제 우리가 그 교과서에서 학습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그 규정 법률상으로는 이제 전자서명, 디지털 서명을 이제 전자서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우리가 그 디지털 서명, 즉 전자서명에 대한 개정이 최근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개정된 이 전자서명의 관련 법률 내용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취업하신 분들은 관련이 없습니다. 이제 취업을 하는 이제 입장에 취업을 해야 하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교과서에서 학습했던 내용이 이제 최근 실제로 어떠한 형태로 활용되는가, 응용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취업 시장에서 주요 이슈로 활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전자서명에 관한, 디지털 서명에 관한 사항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 전자서명법에 의해서, 즉 법률이에요. 법률 제 167555호이지요. 이 전자서명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 전자서명법은 사실 과거에 지금 보시는 요 버전이, 그러니까 2019년 12월 10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있는 규정이 현재까지 사용이 되고 있는, 개정된 것은 이제 이후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니까요. 현재까지 이제 사용되고 있는 법률이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사실상 공인인증서에 대한 내용을 상당히 규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전자서명법의 총칙 파트의 2조에 보시면 전자서명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공인전자서명에 대한 용어가 이제 쭉 나오는데, 이 공인전자서명, 공인인증서라 하는 것이 어떤 거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쭉쭉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이 전자서명법은 이제 전자적 형태의 서명을 이제 다루는 것과 동시에 이 법률이 만들어질 당시에 이제 최초로 제안이 됐던 공인인증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사에서 많이들 보셨겠지만, 이 전자서명법이 이제 개정이 돼서 이제 최근에 통과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전자서명법 개정안에서는 이제 공인인증서라는 용어 자체를 이제 없앴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인인증서라는 제도는 폐지하지만, 그와 유사한 다양한 인증 수단을 이제 인정하고, 이제 동등한 효력을 제공해주는 형태로 방향으로 이제 이 법률안이 이제 개정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PDF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최근 이제 통과된 이제 전자서명법 안이 되겠고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시면, 일단 공인이라고 이름이 붙은 것들은 다 이제 폐지를 한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공인인증서가 하나가 있고, 이제 그 밖에 인증서라는 형태로 되어 있었죠.
이제 이 법률안에서는 이제 공인이라고 하는 인증서, 공인 인증기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폐지를 해버리고 대신에 그냥 이제 동등한 지위를 갖는 인증서, 인증기관으로만 이제 운영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그 과거법률 전자서명법에서 보시면 이제 전자서명의 효력 이 부분이 상당히 그 공인인증서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던 부분인데요. 이 제3조를 보시면 이제 전자서명의 효력을 다루는 부분인데, 다른 법령에서 이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또는 서명날인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으면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공인전자서명을 아예 특정해서 이 다른 전자서명들은 별로 의미 없고 공인전자서명이 있을 경우는 서명날인 된 거로 본다. 직접 만나서 서명한 거와 똑같은 효력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아예 법률 3조에서 돼 있다 이거죠. 3조 1항.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공인전자서명이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이 문서에 대한 무결성 또한 이제 확보하는 것으로 이제 아예 확보된 것으로 법률적으로 봐줍니다. 여기 보시면 3조 2항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는 해당 전자서명이 서명자에 의해서 된 서명이고 해당 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변경되지 않았다고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 그 학습했던 내용들, 우리 시큐리티 챕터에서 학습했던 내용들 중에 어떤 내용에 해당하는 건가요? 사용자 인증, 그리고 무결성에 대한 내용인 거죠. 일단 요 두 번째 파트가 무결성이고요. 해당 전자문서가 전자서명이 발생한 이후에 변경되지 않았음을 확신해 주는 거죠. 무결성에 대한 내용인 거고, 여기 지금 첫 번째 파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는 그 서명이 그 사람의 서명이다, 서명날인이다 라고 봐준다 이거죠. 이건 이제 그 사람의 서명, 디지털 서명 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인증이라는 거는 이제 취소, 디지털 서명, 그 사람의 디지털 서명이다 라고 이제 봐준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1번, 2번이 사실상 이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상당한 우월적 지위, 다른 인증서들, 공인인증서가 아닌 다른 인증서들에 비해서 상당히 이 법률에 의한 우월적 지위를 가지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3조 3항을 보시면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 이게 이제 그 밖의 것들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은 뭐 의미가 없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의미 정도가 있냐면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날인, 기명날인 정도의 효력을 가지도록 해준다. 이런 정도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3번에 의해서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다른 전자서명 방식이라 할지라도 이 전자서명 방식을 가지고 당사자들이 협약이나 계약을 하는 당사자들이 이걸로 하자 이렇게 뭐 다 이제 합의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당사자들 간의 약정에 의한 서명날인, 기명날인 효과는 가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인전자서명만큼의 아주 확실한 지위를 가지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공인전자서명은 일단 이게 서명이 사용되면 이 사람 거예요. 디지털 서명 특성을 가지죠. 여기 지금 전자서명이 그 사람 거라는 거를 확정해주고 또 이 서명된 이후에 이 문서가, 이 계약서가 변경됐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이고 이 사람이 저기 서명한 후에 나중에 이 내용 뭐 추가됐어요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공인증자 서명 3조 2항에 의해서.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상당히 다른 것들 공인전자 서명 외 전자 서명에 비해서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서명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효과가 상당히 우월하다라고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이 3조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전자서명법이고요. 전자서명법에 대한 전부 개정 법률안인데 여기 보시면 목적이나 뭐 정의는 비슷하고요. 물론 이제 정의에서는 제2조 정의를 살짝 보시면 공인이라는 얘기는 다 빠졌어요. 지금 보시면 뭐 그냥 전자문서, 전자서명, 그리고 뭐 전자서명 생성정보, 전자서명 수단, 뭐 전자서명 인증, 인증서, 공인인증서라는 이야기가 없죠. 그냥 인증서, 뭐 전자서명에 대한 인증 업무,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 뭐 등등등 이렇게 이제 공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라지면서 공인인증서, 공인전자서명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이제 제3조를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공인인증서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던 부분들이 다 빠졌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바뀌었나 살짝 볼까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서명은 이제 이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 효력을 갖는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는 이제 특정해서 공인인증서, 공인전자서명만 이제 이러한 지위를 가지도록 해줬는데 지금 보시면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 전자서명의 경우는 이런 서명날인, 기명날인 효과를 가진다 이런 얘기고 또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한 전자서명 이게 지금 사실상 아까는 뭐 그냥 그 밖의 것들 3조 3항에만 이제 3조 3항에 불과하던 그 밖의 전자서명 공인전자서명 외 전자서명이었는데 이것들의 지위가 상당히 높아졌죠. 공인인증서 대비 상당히 지위가 높아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러니까 법령에 의한 거와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한 게 사실상 구분 없이 둘 다 동일한 지위를 가지도록 평등하게 이제 변경이 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 3조 2항은 뭐 부수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전자서명이라는 이유로 이 서명의 효과를 배척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가끔 그런 일 있잖아요. 뭐 이거 여기 직접 서명하셔야 되는데 뭐 이거 이미지 형태로 서명된 거 붙였으니까 이거 안 돼요. 이런 얘기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당사자들이 서로 이렇게 써도 나는 계약서에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해서 서로 합의했으면 그게 이제 실제로 서명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 효력이 다르지 않은데 이제 간혹 많이들 착각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이거 실제 서명이 아니니까 안 돼요. 다시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내용이 이제 아주 크게 바뀐 부분이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과거에 공인인증서, 공인전자서명이었기 때문에 이제 필요하던 여러 가지 부수적인 항목들, 조문들이 이제 또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공인전자서명, 공인인증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공인인증기관에 대해서 이제 또 쭉 이제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공인인증기관이라는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냥 여러 인증기관 중에 하나인 거예요. 공인인증기관이라는 게 법률에 의해서 특별히 이제 만들어져 있는 그런 과거의 형태가 아니라 여러 지금껏 사설 인증서 만드는 업체들, 운영하는 업체들과 동등한 지위로
이 인증기관이 지위가 이제 현재의 공인인증서의 지위가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 인증기관에 대한 여러 내용이 나오죠. 전자서명 인증사업자, 전자서명 인증 업무 운영 기준, 전자서명 등, 전자서명 인증 업무, 인증 사업자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아까는 이제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특별한 내용을 언급하고 그 외에는 누구도 이 공인인증기관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공인자를 떼고 대신에 여러 인증기관이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돼 있어요. 인증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로서. 그래서 이러한 이 자격 조건들, 사업자의 자격 조건들을 맞추면 이제 누구든지 이 인정기관으로 획득할 수가 있고, 그 인증기관에 이제 한번 선정이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자격 요건 유지를 위한 조건들이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인증기관으로서 전자인증서를 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인정기관은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평가를 받냐면, 이제 과학기술부 장관이 이제 선정한 평가기관에 의해서 이제 전자서명 인증사업자들을 이제 주기적으로 선정하고 평가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 우리가 여기 공인인증서이다 보니까 이제 또 부수적으로 나타나던 이제 특징적인 조항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제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문서의 시점 확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내용이 이제 이 전자서명법상에 이제 들어가 있었던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과거에 우리가 사용하던 공인인증서 기술이 공개키 기술을 통한 이제 인증서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이제 기능들이 발생할 수가 있었던 것인데, 지금은 이제 특별히 반드시 공인인증서, 전자인증서 시스템을 공개키기 암호 시스템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러한 제약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제 사업자가 자신들이 채택한 적당한 방법으로 이제 사용자 인증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러한 조건을 맞춰서 이 평가기관에 평가를 받아서 전자서명 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생체 인증을 가지고 이제 인증 업무를 하겠다라고 신청해도 되는 거고, 또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가지고 이 인증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용자 인증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평가를 통과하면 또 업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방식을 제한하거나 인증기관으로서의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방식으로만 이 인증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 이런 규정 자체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사용하던 그러한 인증서, 즉 공인인증서 기술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개정안에서 당연히 부칙으로 넣어놨죠. 일단 이 법률, 전자서명법 새로 통과된 것은 이제 공포를 한 후에 6개월 후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건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아직은 이 새로운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지금 여기 과거에 이 전자서명법 2019년 12월 10일자부터 시행되고 있던 전자서명법이 아직은 통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공포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일지라도 그때부터 이제 공포 후에 다시 여기 1년간 시행된 후 1년간 이 법 시행 1년부터 1년간 계속적으로 경과 조치에 의해서 기존의 공인인증서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이 공인인증서에 대한 기술이 개정안이 이제 시행된 날로부터 1년간 이제 똑같은 인정을 받은 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후에는 못 쓰게 될 것이냐? 그것도 또 아닐 거예요. 왜냐면 이 현재의 공인인증서를 운영하는 운영자가 즉 공인인증기관 PKI 인프라를 관리하는 정부 부처 정도가 되겠죠. 당연히 일반적인 그 전자서명 인증서, 전자인증서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이 전자서명 사업자의 자격을 획득하겠죠. 기존 공개 키 암호 시스템에 기반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공인인증서 기술을 가지는 이 정부 사업자가 당연히 여기에 이제 신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그 전자서명 사업자들과 중에 하나로 지속적으로 계속 이 공인인증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1년 지났다고 해서 뭐 못 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를 이 과거의 공인인증서 기술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싫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이게 그건 이제 개인적인 호불호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굳이 여기서 논하지는 않을 거고요. 저도 그렇게 과거의 공인인증서 기술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과거에 이제, 사용되던 이런 기술들에 대한 신뢰성이나 안전성은 충분히 이제, 검증이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 전자서명에 의한 양도에 관해서 이제 상당히 법률에서 이제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제 공인인증서에 의한 서명을 이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이 양도를 통해서 이제 행사된 이 전자서명이 효력이 이제 무효냐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 악유가 이제 상당히 있었죠. 근데 이제 사실 법률적으로는 여기 지금 전자서명법 23조에 의해서 다 무력화가 됩니다. 예, 공인인증서를 빌려주고 다른 사람이 결제하는데 썼다 하더라도 결제는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행사하게 될 목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양도대여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양도하는 행위 자체로 이제 위법한 게 돼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일종의 관리 책임이 발생한다 이거죠. 공인인증서에 대한 관리 책임이 하지 말라는 거를 해서 이제 결제가 발생했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공인인증서를 써서 어디 쇼핑몰에서 큰 금액의 결제를 하거나 어떤 계약 체결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죠. 내가 이거 내 공인인증서인데 누가 주워서 이거 가지고 대신한 거니까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 새로 바뀐 법률에서 그런 부분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도 잘 보시면 여기 지금 19조에 보시면 이 전자서명 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인증서에 대해서 똑같이 돼 있죠. 부정하게 행사할 목적으로 인증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실수로 어떻게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이제 그거는 이제 그때 사정에 따라서 다르게 법률적으로 판단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부정하게 행사하게 해줄 목적으로 이거를 이제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해주면 이거는 이제 위법하다라고 이제 동일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되는 인증서가 딱 하나였던 거예요. 공인인증서 하나. 그 외에 다른 인증서들은 잃어버렸으면 나는 모른다 해도 돼요. 왜냐면 과거에 다른 인증서들은 그만한 지위를 갖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전자인증서를 전부 다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거를 물론 이제 잃어버린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약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과실인 거니까. 근데 이제 고의로 부정하게 행사하게 해줄 목적으로 이걸 좀 빌려준다. 그랬을 때는 과거에는 공인인증서 빌려줬을 때만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떠한 종류의 인증서든 간에 타인이 부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빌려주면 이게 이제 결국은 내 책임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오히려 더 개인들이 좀 더 조심해야 될 필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과거에 비해서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인증서에 대한 관리를 잘 해줄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학습을 했던 디지털 서명, 전자 서명에 대해서 최근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법률이 개정된 전자서명법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